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유마이하우스 정지화 대표입니다. 제가 부동산 털기를 할 때 이 블로그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너무 자세하고 재밌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3, 4년 전에 까지만 해도 블로그로 제가 직접 사진 공정을 찍고 글로 또박또박 한자 한자 쳐가지고 공정별을 잘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바쁘다 보니까 공사 전, 공사 후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기존의 내용 중에 좀 난이도 있는 공정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에서 이제 높이 2층을 4층으로 높이는 걸 이제 수평 중축.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좁은 데를 이렇게 옆으로 늘리는 걸 이제 수평 중축. 그다음에 2층을 뭐 4층이나 5층 높이는 거는 이제 수직 증축이라 하는데 오늘 첫 번째 현장은 연희동에 수평 중축 한 현장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요 집입니다. 연희동에 있는 주택이고 지금 보이다시피 요 정도까지 끊겼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중축을 하게 되면 요 앞까지도 요 앞까지 이만큼 정도 한 20% 30% 정도 더 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신축을 공사를 하려다가 이 밑에가 굉장히 그 암벽으로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축을 하게 되면은 이 토목공사 비용이 너무 커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서 여기를 이제 수평 중축을 해드렸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주분들은 아마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골드만삭스 대표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하셨고, 어떻게 공사가, 이 집이 어떻게 공사가 됐는지, 요렇게 공사가 됐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요만했던 집이 요만큼이 커진 거예요. 이 앞까지 그 건물 대문, 담장까지 꽉 차게끔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가 이제 기존 요렇게가 기존 건물이고 이 앞으로 이제 수평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주분들께서 아치의 창문을 좋아해서 저희가 이제 몰타를 할 때부터 구조 자체를 이렇게 형틀을 직접 짜 넣어서 풍차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이렇게 대형 이게 아마 한 4m 가까이 될 거예요. 4m? 4m 더 넘을 것 같은데 에 되는 큰 사이즈를 삼익 창업에서 유마이하우스니까 만들어준다. 다른 회사 같았으면 말도 안 된다 해서 근데 이렇게 딱 두 쪽으로 한쪽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이 너무 큰 이 삼중 유리를 이제 한글라스에서 만들어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반쪽 나눠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때 이 유튜브 채널도 보면은 예, 고도가삭스 대표님이 최근에 제가 한 7년 만에 찾아가서 뭐 AS 좀 봐줄 게 있어서 갔었는데 난방비가 이 집이 한 120평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제일 냉난방 많이 틀 때가 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겨울에. 이렇게 내부에서 단열을 꽉꽉 채워 넣고 외부에서도 단열을 두껍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단열 두께가 한 30cm 전후 정도 될 겁니다. 저도 공사한 지가 한 8년 정도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외 단열도 이렇게 어떠세요?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내부 단열도 딱 보기만 해도 두께가 엄청나다는 게 느껴지죠. 근데 외부 단열도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요 정도 사이즈면 최소 150T 이상은 되겠는데? 그렇죠? 손바닥보다도 손바닥이 한 2배 가까이 되니까 최소 150T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렇게 두껍게 단열을 했어요. 그리고 3중 시스템 도어 디크닉 제품을 넣었고요. 그리고 외부 마감재는 모노쿠시라고 모노쿠시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거의 한 현장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찾아봤더니 이때는 더 없었고요. 8년 전에는 원래 현관 위치는 요랬었어요. 그랬고 저희가 앞으로 쭉 냈어요. 쭉 진입로를 멋있죠. 막 유럽 같지 않아요? 쭉 내가지고 이런 아치 부분을 했고 공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벽돌도 떠 있었고 그리고 입구 현관 입구도 굉장히 넓습니다. 깊고 넓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을 때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지붕이 이제 이렇게 무너져 있을 정도로 이제 좀 굉장히 오래되고 공실로 좀 오래돼 있던 주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걸 중축을 하려면은 이제 구조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파기 검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철거를 해서 직접 체크를 했습니다. 구조기술사를 모셔서 비파기 검사도 했죠. 그리고 원래 1, 2층이 막혀 있는 구조를 공간이 이제 연면적이 넓다 보니까 조금 더 멋을 내기 위해서 1층에서 이제 2층으로 보이는 이런 높은 층고 한쪽 면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 상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주분께서 두바이에 있는 중동 쪽이 이런 화려한 등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이쁜 게 많다고 그래서 이거 직수해 오셔서 저희가 직접 달아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쯤에 무너져 내린 현관들은 공사가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완공된 모습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약간 좀 오리엔탈적으로 좀 이렇게 중동 느낌의 저런 문양을 좀 좋아하셔서 좀 그런 컨셉에 맞춰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사하기 전에 주방입니다. 위치 크기는 되게 작진 않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디자인으로 어때요? 교체가 됐습니다. 멋지죠? 색감도 좋고 8년 전 디자인 치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건축주분하고도 아직도 친분이 굉장히 친하고 이렇게 실내 계단이었고요. 그리고 실내 계단은 이렇게 역시 두바이에서 공수해온 실내 등으로 해서 이렇게 멋지게 공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화장실 공사 전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올드하죠. 그래서 이렇게 역시 오리엔탈적인 느낌의 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디자인도 했고요. 손잡이도 역시 그렇고 색감도 굉장히 다양한 색감들을 썼고 집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치를 워낙 건축주분들이 좋아하셔서 곳곳에 아치를 넣었던 기억이 나고요. 공사 전 마스터룸이고요. 공사 전 마스터룸인데 공사 후에 이렇게 코너창을 넣어서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고요. 또 다른 욕실이네요. 그리고 제가 다시 리모델링 했던 욕실인데 좀 화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치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욕실입니다. 8년 전 디자인인데 괜찮죠. 아이방은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윈도우 체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납도 많았고 좀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집을 어떻게 중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여기가 입주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입주 기간 동안에 건축주분께서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머물고 있었단 말이죠. 공사 기간이 한 4달, 5달. 그러니까 호텔 비용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가족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공기를 땡기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한겨울이었어요. 특히 골조했을 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실내에서 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구조체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거푸집과 거푸집 안에 이제 모양 틀 잡는 모양까지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타공 당연히 몰탈 치는 날짜를 콘크리트 골조 치는 날짜를 최대한 따뜻한 날짜로 잡았지만 그래도 혹시 부실 공사가 될까봐 지금 저희가 이 부실 콘크리트 방지를 위해서 또 저희가 바이브레이션도 해야 되고 해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열선 작업을 내부에다 했어요. 열선 작업을 이렇게 PVC 피복으로 잘 감싸진 히터선을 감전되지 않도록 잘 했고요. 또 자세히 보면 이런 스페이서 같은 경우도 잘 이 곳곳에 재료에 맞게끔 2단짜리, 1단짜리를 잘 넣어서 피복이 철근이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도 이렇게 콘크리트 밖으로 나와서 산화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타설 후에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체크해 가면서 보이시죠? 이게 타설된 구간이고요. 기존 콘크리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화상으로 계속 찍어 가면서 보면은
맥스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네요. 그리고 지금 제일 차가운 데가 마이너스 18도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시간 체크 한 8도, 9도 정도 나는 시간 그 온도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시간 체크 이거 제일 추울 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히터 작동해가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서도 열풍기를 계속 떼가면서 곳곳에 난방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항시 현장에서는 금연하도록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냐면은 지금은 현장이지만 이게 나중에 건축주의 안방이 될 수 있고 아이방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담배를 피고 또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 위에 저희가 또 몰타를 치고 이런 거는 저는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공하는 팀들한테 꼭 당부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고요. 자, 그리고 타설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한테 양해를 저희는 좀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방동제, 시멘트용 방동제도 다 치면서 온도도 유지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 또 콘크리트 강도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굵기 이제 우리 거푸집 떼고 나서부터 이 연마제를 가른 다음에 또 콘크리트 이 요거 이런 저기 강도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강도 측정기로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주변 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가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이제 목상을 걸기 시작하죠. 신기루로 생긴 벽에 목상을 걸고 그다음에 목수품이 엄청 많이 든다는 게 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문틀 주변도 이렇게 창문틀 주변도 목상을 걸어서 저희가 이제 외단열을 할 수 있게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한 150대 이상 되는 단열을 했고요. 바닥까지도 저희가 바닥은 이제 경질폼 이때는 아마 저희가 벽은 연질폼, 바닥 쪽은 경질폼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단열이 될 수 있도록 어마무시하게 단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꼼꼼하게 그다음에 하수 배관도 이제 천정에 이제 매립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그러니까 공사 후에 많은 분들이 뭐 집이 이쁘게 나왔다 몰딩이 어떻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그래서 뭐 싱크대가 어쩌다 뭐 공사할 때 뭐 이런 거만 비포 애프터만 얘기하잖아. 지금 저도 사실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얘기만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 공사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 전에도 이제 8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2년 전에도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잘 못됐을 때 하자의 원인이 되고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점검구까지도 완벽하게 다 이렇게 공정이 다 이루어져 있고 어마무시한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 용인에 가다 보면 냉동 창고 정도의 수준의 단열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밖에도 단열재를 지금 15mm, 뭐 20mm 가깝게 굉장히 외단열재를 붙였습니다. 우, 단열재 보세요. 이거는 뭐 아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해동, 개동에서 했던 현장인데 여기도 역시 이거 못지않게 단열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다 단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들은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공사한 지. 다 내부에 꽉꽉 채워서 꽉꽉 외부에도 꽉꽉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외단열재란 말이죠. 여기 보면 기밀하게 폼으로 밀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열재를 또 단열재로 이렇게 굉장히 기밀하게 뜨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당연히 이렇게 하드웨어로 하드웨어로 해서 고정을 해주는 거 본드리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뉴스에 가끔 보면은 막 5층 건물, 뭐 7층 건물에 외단열재가 뭐 폭풍에 바람에 날아다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강화 하스너라는 이런 제품들이 당연히 케미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잘 붙어 있어야지만 보이시죠? 전용 제품들입니다. 이런 것 잘 붙어 있었지만 문제 없이 오랫동안 그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감재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외단열재 같은 경우는 저 EPS 붙이고 뭐 제일 이제 낮은 가격 그러니까 성능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격별로 봤을 때 이제 그 드라이비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장스톤, 그다음에 스타코,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롱브릭 타일 등을 붙이는데요. 여기는 모노쿠시라는 제품을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텍스처 질감이 이 정도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모노쿠시를 시공한 회사가 국내 두 군데밖에 없었고, 한 군데는 전용 뿌려주는 기계가 없어서 손으로 미장해서 퀄리티가 너무 낮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제가 검색해봤더니 모노쿠시를 한 현장이 거의 국내에 없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모노쿠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국내에 별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모노쿠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장점만 이제 뭐 시공 방법 이런 거 빼고 장점 5가지가 이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유로풍 이제 석회석 질감의 그런 느낌을 구현합니다. 스타코와 드라이비트하고는 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묵직한 큰 돌로 된 느낌 또는 이렇게 무기질로 된 느낌이 좀 나서 굉장히 무게감 있고 매스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내구성과 방수력, 그다음에 통기성이 균형 있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무기질 베이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 이제 전문 시공이 필요한데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일반 아크릴 마감보다 고가다. 뭐 한마디로 드라이비트, 스타코어에 비해서 비싸다는 뜻이고, 우기나 동절기는 시공이 어렵다. 이제 우리가 요거는 그 동절기 지나고 마지막 공정이라서 저희가 이제 동절기에 이제 골조를 했고 좀 날씨가 따뜻했을 때 시공했습니다. 국내에서 모노쿠시의 시공 사례의 대표적인 게 고급 단독주택 거의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럽 스타일의 타운하우스도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거의 한 현장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이고 저희가 시공한 현장이 없어서 몇 군데 가봤는데 잘 시공 품질이 떨어져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저희가 이거 시공할 때 굉장히 그 외주준 업체한테도 신신당부했고 우리 전 직원이 이걸 할 때 옆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색상 고를 때도 되게 신중했고요, 건축주부랑 같이. 자, 그렇게 해서 단열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외단열을 했죠. 이렇게 두껍게 했습니다. 또 두꺼운 부분은 이렇게 150mm 두 장에 붙여서 300mm 이상이 될 것 같아요. 400mm까지 되는 지역도 있었네요. 이제 모노쿠시를 작업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외단열 접착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벽에 스크래치를 냈어요. 그리고 케미칼도 붙였고요. 하드웨어도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외단열을 붙였어요. 그 밑에는 보면은 이렇게 내부 단열 된 것도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노쿠시를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스타코 느낌이 보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기질 느낌의, 그리고 두들겼을 때도 정말 이렇게 좀 더 둔탁한 이렇게 외단열재 돌리면 이렇게 툭툭툭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더 돌 느낌이 나 있는, 그러니까 돌과 그 외단열의 중간 정도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그 수평 중축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기초를 했고 마감을 어떻게 했고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수직 중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